저희 제주 MBC는 최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제주 경찰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요. 이에 더해 제도 개선보다 내부자 색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이 본청 지시로 벌인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 점검. 조사 결과 소속 경찰 4명이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에 열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직장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선을 넘었다,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비롯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병가 안 쓰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등의 쓴소리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도 직후 내부 감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제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유출자를 사법 처리하는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감사보고서 문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감사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건 맞지만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도 내용에 특정인이 명시되지 않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압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의 권력 감시를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수사고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부 고발 또는 공익 제보를 했는데 그 공익 제보자를 오히려 수사한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는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로 보입니다. 경찰이 비판 여론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개선 대신 내부자 색출을 위해 수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하면서 제주도의 정부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주도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제주와 강원도청 간부들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제주 현안사업 예산 1,145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혁신대학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서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내륙거점 물류센터 운영 등 5가지 사업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신다면 제주는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방세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고 있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감안해 지역 예산을 특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두 개 도 제주도와 강원도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17일부로 제주도가 연간 관광객 수 1,0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제주의 발전과 더욱더 사랑받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로 지역 홀대론을 불식시켰다며 중앙당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에서 제주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됨으로써 9년간 논쟁이 이끌어왔던 그런 사업이 드디어 시작하게 돼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유럽 해상풍력 선진국 방문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불참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지원해달라고
서면으로 건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민투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도와 덴마크 기업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인공섬에 모아 육지로 보내는 에너지 아일랜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기업인 CIP는 현지를 방문한 제주도 대표단에게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에너지 아일랜드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 육상으로 보내면 전력을 보낼 때 20%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실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배에 불이 나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화재 초기 선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해경의 신속한 출동 덕에 선원 전원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어선에서 시뻘건 화염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에서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제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동쪽 9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15톤짜리 그네 체납기 어선에 불이 난 겁니다. 선원들은 화재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자 양동이로 불을 끄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같이 저 가다가 사고 나서 제가 지금 사고 현장까지 가서 다 왔어요. 여기 올 때까지 불을 다 그걸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해경 경비 함정과 구조대도 신고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번지기 전 도착해 구조정을 사고 선박에 붙인 뒤 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10분에 불과했고 다친 선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선에서 멀어지고 얼마 없어서 화재가 선박 전체로 번졌습니다. 인명사고 이어질 뻔했는데 저희가 빨리 전속으로 달려가서 이제 인명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인 어제 새벽 3시 40분쯤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침몰한 어선을 수색하는 한편 기관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큐 제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목포 MBC 안준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징용지로 꼽히는 아소탄광 인근 위령비. 위령비를 살펴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에 승선했던 수천 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의문의 폭발로 몰살당한 우키시마오 사건을 추모하는 글도 남겨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5명이 일본에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흔적과 고통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조금 더 좀 인정하고 한국인들도 좀 더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알고 이러면서 약간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거듭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구남도와 우토로 마을 등도 찾아 조국이 겪었던 비극을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싶어서요. 이미 알려진 거는 알려졌으니까 좀 더 깊게 안 알려진 사건들도 알려줘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해요.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미완의 귀향 제작을 위한 구성과 자료 정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기록의 작업에 착수한 학생들.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나은 화해와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올바르게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제작 중인 강제징용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완은 오는 11월 상영회를 거쳐 SNS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들겠고요. 제주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간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21도, 남부 동부 지역 2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이 29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따스하겠고요. 서부 지역 28도, 북부와 동부 지역 2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는데요. 바닷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휴가철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내국인 관광객은 108만 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0.7% 줄었지만 BC카드 사용 금액은 5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업종별 감소폭은 호텔이 27.6%로 가장 컸고 면세점 25.4%, 주유소 25.2%, 유흥주점은 20.4%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의 BC카드 사용 금액은 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늘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위파크 분양과 관련해 제주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분양 당첨자의 서류 제출 계약 기간에 불법 중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합동 점검반을 꾸려 계약 마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파라솔 등 임시시설물 중개 행위와 시세 차익 과장 허위 홍보 등입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농업법인 3천여 곳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유관 기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은 사단법인 제주 YWCA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료 지원과 함께 수사와 법률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중도 사퇴로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후임 회장의 임기는 이병철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2년 5개월 정도입니다. 한편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의사표명서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현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등 5명이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을 안길 통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빌라 입구를 바위로 막았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와 경찰 등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젯밤 제주시 연동 재성마을회와 빌라 측이 협의를 통해 빌라 후문에 설치된 볼라드 일부를 임시 제거해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하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회는 빌라 주민들의 차량으로 마을 안길이 혼잡하다며 빌라 후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월부터 단지 앞 도로에 바위를 갖다 놓았습니다. 한편 제주 MBC의 지난 목요일 보도 이후 소방당국이 통행로 안전 점검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주말 강제 집행에 나서 바위를 치웠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도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9회 지방공기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농촌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이번 수상이 창립 16년 만에 이룬 성과로 전국 지방관광공사 제주지역 공기업 가운데 첫 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